화려한 주얼리숍에서 세 사람이 VIP룸으로 안내됩니다. 평범했던 결혼 준비가 단 10분 만에 인생을 바꿀 운명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차피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예요? 갑자기 돌변한 예비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 소박한 시어머니의 놀라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강남의 주얼리숍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명.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과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 그리고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예물을 고르는 날이었죠. 지연 씨, 여기가 맞나요?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오빠. 여기에요. 제일 유명한 곳이니까 여기서 봐야죠. 지연이라 불린 여성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석은 32살 IT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해 자수성가한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게 자란 민석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죠. 6개월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한지연과 사랑에 빠졌고 최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박순자 씨도 함께 예물을 보러 나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먼저 앉아 계셔도 돼요. 민석이 걱정스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이 반지 고르는 모습 보고 싶구나. 세 사람이 주얼리숍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이런 고급 매장에 오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연은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한지연입니다. 지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직원을 따라 걸으며 민석은 유리 케이스 안의 보석들을 흘끗거렸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눈을 크게 뜨기도 했죠. 생각보다 훨씬 비싼 금액에 속으로 놀랐지만 특별한 날이니 조금 무리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기요, 이쪽 말고 VIP룸으로 안내해 주세요. 일반 제품은 볼 필요 없어요. 민석과 어머니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VIP룸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네, 그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안 민석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민석 역시 지연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의아했습니다. 평소 지연은 소박하고 실용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가끔 명품 가방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VIP룸은 일반 매장과는 달랐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개인 직원까지 배정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더 고급스러운 주얼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샴페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멋있네요. 민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연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럼요. 결혼은 인생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다양한 예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내 가장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골랐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이 반지가 몇 캐럿인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3.2캐럿 다이아몬드의 플래티넘 밴드입니다. 가격은 8천만 원대입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예상했던 예산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쇼핑이 민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민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가격 때문에 당황한 상태였지만 지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무언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연 씨, 그거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가격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가격이 왜요? 문제 있어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비싸서. 오빠 결혼 예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내 친구들은 다 최소 5천만 원 이상 받았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였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사귀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지연은 항상 소박하고 현실적인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석의 가슴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지연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서 잠시 들뜬 것일까? 이때 조용히 지켜보던 박순자 씨가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지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박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이건 최신 트렌드예요. 박순자 씨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다이아몬드 세팅에 문제가 있어. 측면 각도가 맞지 않아서 오래 착용하면 돌이 빠질 수 있어. 직원을 포함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박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소박한 여성이 어떻게 다이아몬드 세팅의 전문적인 측면을 알고 있는 걸까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가치도 모르시면서 왜 따라오셨어요? 우리끼리 고르는 게 나았을 텐데. 민석은 지연의 무례한 말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박순자 씨는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석아. 사실 내가 이 반지 디자인한 사람인데. 침묵이 VIP룸을 감쌌습니다. 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렸고 직원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30년 전 이 브랜드의 첫 컬렉션을 디자인했단다. 당시 최고의 주얼리 디자이너였지. 시골로 내려가기 전 일이야. 직원이 갑자기 박순자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박순자 디자이너님이세요? 물라이트 컬렉션의 그 박순자님? 박순자 씨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원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극진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전설적인 디자이너를 이렇게 뵙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민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알던 어머니는 항상 소박하고 검소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주얼리 디자이너였다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시골로 내려가 사는 게 더 행복했거든. 지연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명 디자이너라는 사실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매장 관리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관리자는 박순자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였던 김도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박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윤 씨, 그럼 물론 기억하지. 그때 어린 견습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매장 관리자가 됐구나. 민석은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태도가 어머니를 향해 변화하는 것을 보며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지연의 표정은 무시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제는 애써 친근함을 보이려는 모습으로 변했죠. 매장 관리자는 즉시 더 좋은 자리로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특별 VIP룸이라며 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샴페인 대신 오래된 빈티지 와인이 제공되었고 박순자 씨를 위한 특별 컬렉션들이 진열되었습니다. 박순자님을 위해 저희가 보관 중인 물라이트 컬렉션의 원본 작품들도 가져왔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주얼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민석은 어머니의 작품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은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구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죠. 그때 매장 전화가 울렸고 관리자는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네, 박순자님께서 지금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관리자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님, 저희 브랜드 회장님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도착하신다고요.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박순자 씨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음료 더 가져다 드릴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지연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이런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단 몇 분 전만 해도 어머니를 무시하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지연의 진짜 모습인가? 그때 지연이 민석에게 살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빠, 왜 어머님이 그런 대단한 분인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우리 결혼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잖아요. 민석은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움? 어떤 도움? 혜택을 바라는 듯한 지연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어머니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니까. 지연은 민석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곧 브랜드 회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다시 표정을 밝게 바꿨습니다. 회장은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박순자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20년 만이군요. 저희 브랜드의 기초를 다진 분을 이렇게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박순자 씨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제는 조용히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회장은 민석과 지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아드님과 예비 며느님이신가요? 두 분의 예물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혜택으로 50% 할인과 함께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회장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패션 마케팅을 전공했고 항상 좋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민석은 지연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의 표정을 알아챘는지 살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니, 아들? 박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좀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에게서 본 모습은 그가 사랑했던 여성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물을 고르는 단순한 쇼핑이 이렇게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때 지연이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도 강남에서 3대째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지연은 항상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강남 3대 부자라니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은 관심 있게 들었지만 민석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지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지연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들은 분명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지연이 계속 회장에게 화려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민석의 마음속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연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데이트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연은 다시 원래 고르려던 3.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빠, 이제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지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전히 그들의 예산을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지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지연의 태도였습니다.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석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VIP룸의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왜 회장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강남 3대째 산다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민석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그건 그냥 사교적인 대화였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해요. 그게 사교적인 대화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유명한 디자이너라는 걸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님이 그런 대단한 분인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나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시골 어머님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는 상대가 누구든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석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답변을 못하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시 돌아왔고 지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두 분을 위한 특별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이 새로운 주얼리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민석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본 모습을 보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석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중요한 결정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연은 민석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민석은 지연의 손을 잡아 다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지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지연 씨는 소박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거짓말,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민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연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 찼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파혼하자는 거예요? 민석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단순한 예물이나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민석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겉모습만 바뀐 거예요.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예요? 당신 월급이면 나 제대로 된 생활도 못 시켜줄 거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돈 없는 거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 집안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냥 시골 출신이잖아요. 이제 와서 어머님이 유명한 디자이너였다고? 그럼 뭐해요? 지금은 그냥 시골 할머니잖아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알던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데이트는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이때 박순자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모든 말을 들었지만 놀랍게도 화를 내기는커녕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양.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지연은 박순자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박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단다. 화려한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 박순자 씨는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려면 진정으로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말이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응? 지연이 갑자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아요. 그때 매장 관리자가 브랜드 회장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만 전문가다운 태도로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려 했습니다. 박순자님, 오랜만에 뵌 김에 저희 디자인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회장이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회장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기꺼이 만나보겠습니다. 회장이 박순자 씨를 안내하는 동안 관리자는 민석과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도 좀 쉬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민석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확고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 씨,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해요. 오늘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마지막 수단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석은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순자님 일이 끝나면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이 사랑했던 그 지연은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연 씨. 민석은 조용히 말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저녁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바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주얼리숍에서 나와 한동안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충격적이었지만 어쩌면 최선의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전에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은 축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들. 나 이제 디자인팀 미팅 끝나고 회장님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너도 같이 올래?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따뜻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어머니만 다녀오세요. 그래, 이해한다. 오늘 힘든 결정을 내렸지? 자랑스럽구나, 아들. 박순자 씨의 말에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주얼리 디자이너였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난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시골에서의 삶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진정한 행복은 명예나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있으니까.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주신 겸손함과 지혜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 어머니 덕분에 큰 실수를 면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박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다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선물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슬픈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민석은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빚이 많아서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 씨,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난 지연 씨의 집안 형편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집안 아들을 만났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져서 민석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동정,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애정까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사랑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깨졌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런 대답을 예상했던 듯 했습니다. 이해해요. 그래도 직접 와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돌려드리러 왔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처음 선물했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가 준 첫 선물이었잖아요. 정말 소중했는데 이젠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팔찌는 지연의 생일에 주었던 것으로 그때는 둘 다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민석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슬픔, 그리고 작별의 아픔,
오빠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오빠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연이 떠난 후 민석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연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연 씨가 찾아왔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헤어졌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구나. 모든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교훈을 주고받는 의미가 있는 법이지. 박순자 씨의 지혜로운 말씀이 민석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시골에 내려갈게요. 아버지도 뵙고 어머니랑도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좋지. 내 아버지도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요즘 텃밭에서 키운 고추가 정말 잘 됐단다.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얼리숍에서의 그 10분은 민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회장이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님 소개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회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놀랐지만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라이트 주얼리 브랜드의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로운 컬렉션 론칭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박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디자인 세계로 복귀한 그녀는 뉴 물라이트 컬렉션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나이에 시작했던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순자 씨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관객석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서민정은 6개월 전 보육원 봉사활동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민정이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강점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에요.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과 민정은 샴페인을 들고 전시된 주얼리들을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커플링 세트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가 바로 어머니가 특별히 디자인하신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주제로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감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의미 있어 보여요. 그때 박순자 씨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드니, 민정아? 민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아름다워요. 박순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반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진정한 사랑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했지. 민석은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년 전 그 주얼리숍에서의 10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은 민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 주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뵐 건데 같이 가볼래요?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시골 생활이 늘 궁금했어요. 텃밭도 가꿔보고 싶고요. 민석은 민정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진실되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행사장 한쪽에서는 브랜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민석의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회사 일과 함께 주얼리 브랜드의 IT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석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저 이제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업무차 왔다가 박순자님이 어머님이신 것도 이제야 알았어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지연 씨도 잘 지내서 다행이네요. 민정이 다가오자 민석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서민정 씨예요. 민정 씨, 이분은 한지연 씨고요. 두 여성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흐를 법도 했지만 세 사람 모두 성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헤어짐도 인생에서 필요한 과정임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지연이 떠난 후 민정이 물었습니다. 혹시 전 여자친구세요? 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년 전에 헤어졌어요. 사실 그때의 경험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민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민석은 민정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은 백미러로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주얼리숍에서의 10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물을 고르러 갔다가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파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행사 어땠어요? 민석이 조수석에 앉은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특히 어머님의 디자인들이 진심으로 아름다웠어요. 화려함보다 진정성이 느껴졌달까요? 뒷좌석에서 박순자 씨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란다. 주얼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 차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운전하면서도 가끔 옆자리의 민정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시골 가면 할아버지 텃밭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버지가 키우시는 고추는 정말 맛있거든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민정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텃밭 가꾸는 걸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박순자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아픈 이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민석이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석이 어머니를 현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나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단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구나. 민석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박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넌 스스로 옳은 선택을 했어. 내가 한 일은 그저 옆에 있어준 것뿐이야. 민석이 돌아와 차에 탔을 때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밤 풍경이 그녀의 얼굴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년 전 그날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파혼을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는 것이라는 거요. 민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민석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민석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시골 방문도 정말 기대돼요.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도 민정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민정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석은 민정이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물을 고르러 갔다가 10분 만에 내린 파혼 결정이 이렇게 행복한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민석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특별히 디자인한 반지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주제의 그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음 달 민정에게 청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들, 오늘 민정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더구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찾아온단다. 그걸 깨달은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석은 미소 지으며 메시지에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10분 만에 내린 그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민석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파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처럼 우리의 선택도 때로는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민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관의 중요성과 올바른 선택의 힘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